다이빙 테이블과 다이빙 로그 강의를 맡게 된 연구부장 김원영입니다. 다이빙 테이블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혈액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없이 장시간 다이빙하면 혈액의 과다한 질소가 높게 되고, 이는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기포로 변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획적 다이빙을 돕는 표가 바로 다이빙 테이블인데, 다이빙 테이블은 과거 다이버들의 경험과 실제 사고 사례 그리고 실험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다이빙 테이블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수심, 잠수 시간, 수면 휴식 시간, 그리고 압력 그룹이 있습니다. 수심, 잠수 시간, 수면 휴식 시간, 그리고 압력 그룹은 테이블에서 각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수심은 그림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35, 40, 50, 60 등이 써져 있는 일련의 가로줄이고, 잠수 시간은 진한 파란색과 연한 파란색이 교대로 이루어지는 숫자들인데, 직사각형의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휴식 시간은 직사각형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큰 직각삼각형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흰색 상자 안에 있는 검은색 숫자들이 바로 수면 휴식 시간이고, 압력 그룹은 A, B, C, D, E, F, G와 같은 알파벳군이 써져 있는 일련의 세로줄입니다. 예를 들어 35피트 깊이에서 85분 동안 다이빙을 하면 어느 압력군에 속하게 될까요? 35라는 깊이에서 85라는 숫자를 따라 압력군을 표시해보니 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는 P군에 속하게 되는 압력군을 가집니다. 만약 P 압력군에서 수면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P 가로줄을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7분 박스를 찾습니다. 1시간의 휴식을 취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7분 박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박스를 선택한 후 아래로 내려가면 이 다이버의 몸에는 이 압력군만큼의 질소가 있다고 판단 가능합니다. 만약 수면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다이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번만 다이빙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다이빙을 할 때 이전 다이빙에 남아있는 질소를 고려해줘야 하고, 이전 다이빙 때 남아있던 질소를 잔류 질소 시간이라고 합니다. 잔류 질소 시간의 개념은 특정 시간만큼 머물렀을 때 흡수되는 질소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잔류 질소 시간을 구해보겠습니다. 60피트 수심에서 다이빙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다이빙은 재다이빙입니다. 60과 아까 구했던 압력군 2의 교차 박스를 살핍니다. 저번 다이빙의 영향으로 우리 몸엔 이미 17분만큼의 질소가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속 다이빙을 했을 때 테이블을 활용해 압력군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시 숫자들은 전부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수심 60피트에서 39분 다이빙하고 1시간 휴식한 후 수심 40피트에서 30분의 다이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이빙 테이블을 활용해서 최종 압력군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60피트에서 39분만큼 내려가면 P 압력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의 압력군은 초기 다이빙 후 P 압력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면 휴식을 1시간 취하겠습니다. P 압력군 가로줄을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7분 박스를 찾으니 그 박스를 찾아 아래로 내려오면 이 압력군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면 휴식을 취한 다이버의 압력군은 P에서 E로 변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40피트 깊이에서 재다이빙을 하려고 하는데 잔류 질소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40피트와 저번에 구했던 이 압력군의 교차 박스를 찾으니 27입니다. 그래서 잔류 질소 시간은 27입니다. 이 40피트에서 30분의 다이빙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27에 30분을 더하면 50분의 토탈 다이빙 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두 번의 다이빙 끝에 나온 다이버의 압력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40피트에서 57분의 다이빙을 한 것으로 하여 압력분을 구하는데 정확히 57에 해당하는 박스는 없습니다. 이럴 땐 보수적으로 60분의 다이빙을 했다고 가정하여 압력분을 구하면 됩니다. 다이버의 최종 압력분은 알파벳 N입니다. 해석 방법과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압력분의 알파벳이 높을수록 질소가 많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잠수 시간이 검은 박스 아래로 내려가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다이빙 타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수심이 얕을수록 질소가 덜 높기 때문에 더 긴 시간 동안 다이빙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수심이 깊을수록 질소가 잘 녹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 동안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우이 다이빙 테이블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용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DT는 Actual Dive Time의 줄임말로 하강 시작부터 상승 직전까지의 다이빙 경과 시간입니다. RNT는 Residual Nitrogen Time의 줄임말로 잔류 질소 시간입니다. MDT는 Maximum Dive Time의 줄임말로 최대 허용 잠수 시간을 의미하고, 이 시간을 넘기면 질소가 기포가 되지 않도록 필수 감압 정제가 필요합니다. 필수 감압 정제는 질소의 기포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안전 절차로 수심 3m에서 수심 변화 없이 멈추어 시행합니다. 안전 감압 정제는 최대 허용 잠수 시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감압 정제로 수심 5m에서 3분 이상 머무릅니다. TNT는 토탈 니트로젠 타임의 줄임말로 ADT와 RNT를 더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AMDT는 Adjusted Maximum Dive Time의 약자로 조정 최대 잠수 시간을 의미하고, MDT에서 RNT를 빼주면 됩니다. 나우이 다이빙 테이블에서 수심, 잠수 시간, 휴식 시간, 그리고 압력분의 위치를 각각 검은색 박스, 초록색 박스, 빨간색 직각삼각형, 보라색 박스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특이점으로 나우이 테이블은 AMDT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MDT를 넘겼을 때 필요한 필수 감압 정지 시간이 절반의 파란 직사각형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피트에서 MDT는 22분이고 이를 넘겨 25분의 다이빙을 했을 때 5분의 필수 감압 정지가 필요합니다. 40분의 다이빙을 했을 때에는 15분의 필수 감압 정지가 필요합니다. 이 예시는 나우이 다이빙 테이블에서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연습 문제로 80피트에서 20분 다이빙한 후 1시간 30분 수면 휴식을 취한 다이버가 90피트로 재다이빙을 하려고 하는데 AMDT는 얼마일지 구해보겠습니다. 80피트 깊이를 20분이라는 숫자를 찾아 아래로 내려가면 압력군 2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압력군에서 1시간 30분 수면 휴식을 취한다고 했으므로 55분에서 1시간 57분 박스를 찾아 왼쪽으로 이동하면 압력군 D가 나옵니다. 이 압력군 D와 90피트의 교차점에 있는 박스를 찾아 빨간색 숫자를 읽으니 9라는 숫자가 나왔으므로 정답은 9분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